없을까? 정말로 세상을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없을까? 이런 걸 항상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권력기관에도 가봤고 뭘 다 해봤거든요. 도저히 저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권력이나 무슨 돈이나 명예나 이런 걸로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강의하는 것은 이걸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배워서 이걸 활용하시면 정말로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프면 안 되잖아요. 이런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방법을 너무너무 모르니까. 그래서 아픈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배워서 여러분들이 실천한다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죠. 예. 그래서 오늘 강의도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들으시면 되고요. 지난번에 이제 그 말씀 제가 드렸던 내용을 잠깐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걸 조금 확대를 해 주실래요?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수맥하고 맨 먼저 건강을 지키려면, 영적인 치유. 원래 이제 인간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전자파, 유도전류.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막아야 건강을 지킨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늘 이제 여기 사과. 이 사과가 먹는 사과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수맥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발한 건데, 일단 오늘 이제 선물을 제가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온열요법, 몸을 따뜻하게 한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해독. 오늘 이제 첫째 시간에 이제 해독부터 할 거예요. 해독. 해독을 안 하면 여러분들 몸에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기생충, 이제 신경과 이제 척추. 예.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이 애를 낳고 나면 거의 골반이 틀어져요. 그런데, 산후조리원 같은 데서 그걸 모르거든요. 예. 애를 낳으면은 근육들이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맞춰줘야 돼요. 제대로. 근데 그게 안 맞춰주거든요. 근데 그걸 그분들이 모르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제대로 잡히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헬스장 가서 헬스 운동하면 건강해질 줄 알지만 피 검사하면 더 나빠지거든요. 왜 그래요? 헬스 트레이너들이 이 자연추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인체 원리를. 헬스 트레이너들 한 가지만 알아도요. 헬스하는 사람이 건강하거든요. 운동을 열심히 해요. 그럼 몸에 이제 열이 나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지방질이나 나쁜 것들이 녹아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헬스 끝나고 뭐 먹어요? 찬물 한 바가지씩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걸 아무것도 아닌데 헬스 트레이너가 그걸 모르니까 이제 찬물을 먹는 거죠. 지난주에 여러분들 찬물 드시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디 찬물 많이 안 드셨죠? 얼굴 보니까 찬물을 많이 안 드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생충, 중금속 바이러스. 치매 환자의 50%, 암 환자의 50%가 머릿속에 기생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이 기생충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혹시 저 병원에 가셔서 뭐 여러분들 뭐 기생충 검사하라는 의사 별로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생충을 우습게 보거든요. 기생충이 물론 우리 영양소와 산소를 빨아먹지만 기생충이 만약에 머리에 살고 있다. 그러면 머리에 독소를 품어요. 독소를. 우리 모든 질병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가스거든요. 가스, 담이 신경을 누른다든지 경락과 신경과 림프와 혈관을 순환이 안 되게 막으면은 결국 병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건 소통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면 소통이 안 되는 거거든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면 소통이 안 되고요. 이 길거리에 이게 지금 이제 아침에 출근하는데 차가 딱 막혀버렸네요.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되죠. 돈이 있는데 돈 흐름이 막혀버리면 기업들이 어떻게 돼요? 나라나 기업들이나 부도나 버리죠. 그래서 소통의 모든 건 다 소통이거든요. 소통이 되면 다 해결이 되거든요. 우리 몸도 소통이 돼야 되고요. 네. 보일러에 불을 뗐는데 온도가 안 올라가요.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뭘 해줘요? 가스를 빼주잖아요. 그리고 가스가 여러분들 건강에 그 모든 이 질병을 만드는 지름길이 이제 가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생충이 나오는 가스로 인해서 여러분들 머리에 있으면 치매 같은 거, 중풍 같은 거 이런 게 많이 온다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먹거리입니다. 먹거리. 여러분들이 지금 먹거리를 먹는데 아무리 많이 먹어도 생채식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생채식을 많이 해봐야 여러분들은 농약 덩어리만 먹고 있다는 거죠. 네. 왜? 농약을 수입한 거나 국내 이 농가에서도 자기 먹을 것은 별도로 만들어요.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본인들 먹을 건 별도로 만들고 팔 것은 별도로 그냥 막 치는 거예요. 예, 내 몸 아니니까.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거 우리나라 식약청에서 어떤 걸 검사해야 나온다는 걸 다 알고 안 나오는 것만 갖다 농약 방부제 쳐버리거든요. 그럼 그걸 여러분들이 먹으면 어때요? 특히 식당에서. 식당에서 뭐 상추 같은 거 여러분 좋다고 먹지만 그게 다 농약 덩어리라는 얘기죠. 예.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방송에 나왔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혜를 가지고 이제 초음파 세척기를 쓰면 돼요. 예. 아니면 식초를 뿌려서 한 10분 정도 담궈놨다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이제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건강을 지킨다 이거죠. 예. 그리고 이제 영양요법. 왜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지. 그걸 또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 먹어야 돼요? 예. 50년 전에 사과 하나가 지금의 그 영양소를 먹으려면 사과를 26개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사과 26개 먹으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예. 시간이 없겠죠? 26개 먹을. 그래서 뭘 먹어요? 이제 영양요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양요법 그냥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이제 복식호, 물하고 공기, 햇볕. 예. 이제 여기 다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간단한데 오늘 이제 시간이 사실은 한 3시간 시간 주면 제가 질문도 받고 참 저기 하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 1시간 10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 다음 운동요법. 운동요법 하려니까 여러분들 뭐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간단한 방법들이 있어요. 이제 그 운동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휴식과 수면, 그 다음에 특수 침법. 이제 파동요법이 마지막이에요. 파동요법. 오늘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거하고 오늘 했던 거하고 지금 이런 스케줄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이제 오늘 2부로 이제 넘어가거든요. 예, 2부로 넘어가서 오늘은 이제 해독부터 시작할 거예요. 여기 이제 해독. 그리고 지난주에 위 무력증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여러분들이 위 안 좋으면 병원에 가서 아무리 진단해도 담은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찍어보세요. 나는 소화 안 되고 죽겠어. 예. 그리고 막 역류성 식도염이 막 있어가지고 막 거꾸로 올라와요. 그리고 막 머리가 어지러워. 소화만 안 되면 머리가 어지러운 거예요. 그 질병은 거의 몰라요. 현대의학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왜? 담은 MRI, 엑스레이, CT 찍어도 안 나와요. 담이 뭐예요? 여기 담 있죠, 여기. 이거. 여기 노란 거 있죠? 노란 게 담이거든요. 그 담은 안 나와요. 담은 안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런 자연치유나 이런 쪽에 아니면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 무력증을 고치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나는 죽겠는데 의사가 뭐래요? 신경성이고 스트레스성. 내시경 여러분들 해봐야 병만 찍잖아요. 병만. 위병만. 그러니까 염증은 나온다고요. 염증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조금씩 다 있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위 근육이 굳었다는 거예요. 굳어서 연동운동이 안 돼요. 연동운동. 여러분들 세탁기에다가 빨래하고 물하고 세제하고 넣고 세탁기가 안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빨래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시면서 왜 위는 모르냐 이거죠. 위에다가 음식물하고 효소하고 그다음에 저기 유산하고 이렇게 물하고 들어가서 이게 돌아가야죠. 그죠? 그죠? 근데 연동운동이 안 돼서 근육이 굳어서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되면 소화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음식물이 소화가 안 되면 유문이라는 게 열리지가 않아요. 유문이. 위 맨 끝에가 유문이에요. 유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소화가 안 돼요. 그러면 결국 유문이 나중에는 열리는데 소화가 안 된 그 음식물이 내려가면 이 직장까지 갈 때, 항문까지 갈 때 가스가 엄청나게 생겨요. 그 가스가 어디로 가요? 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 피 속으로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머리로 올라와요. 그리고 그 음식물들이 분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비싼 돈 주고 이렇게 시간 걸려서 음식 먹고 했는데 그게 먹는 목적이 내 그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먹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흡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분자로 돼야만 흡수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단백질이 아미노산, 그죠? 탄수화물이 포도당, 그 다음에 지방이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가 해줘야 돼요. 그 효소가 분해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분해가 안 되니까 나는 열심히 먹었는데 전부 대변으로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대변을 확인해 보세요. 대변 확인하면 떠요, 대변이. 그건 소화가 되는 거예요. 영양소가 흡수가 돼요. 근데 대변이 가라앉았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먹기는 많이 먹는데 흡수가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검사해 보세요. 예, 정확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식이섬유는 분해가 안 되는데 식이섬유만 있으면 식이섬유가 가벼우니까 떠요. 영양소는 무겁거든요. 근데 영양소는 우리 몸에서 흡수가 된다면 식이섬유밖에 안 남거든요. 그럼 식이섬유는 가벼우니까 물에 놓으면 뜨죠, 당연히. 그죠? 근데 영양소가 빠져나간다. 그럼 식이섬유, 영양소가 합쳐 있어요. 그럼 무겁죠? 가라앉죠. 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지. 그죠? 그건 설명만 들으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집에서 한번 대변을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유가 이상이 있구나. 아니면 소장이 이상.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별건 아닌데 이걸 모르면 평생 고생합니다. 평생. 이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이제 운동법, 열을 넣어주고 운동해주면 돼요. 오장육부는 여러분들 괴롭히면 돼요. 괴롭히면 건강해요. 편하면은 다 병 걸리거든요. 지금 어때요? 우리가 편해졌기 때문에 병이 오는 거예요. 걷고, 예를 들어서 이 엘리베이터도 없이 그냥 계속 걷고 막 이러면 건강해요. 그런데 자동차 타고 비서가 문 열어주고 이러니까 막 이제 건강이 망치는 거죠. 그죠? 비서 얘기는 제가 다른 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연치유를 처음 했던 그런 분들이 이제 돈을 버니까 이렇게 병이 생겨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돈을 뭐 몇천억씩 벌어가지고 자동차 사고 돈 벌으니까 이제 비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정력제 좋은 것들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병들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이제 죽음까지 가죠. 그래서 죽음까지 간 사람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치유를 하면서 이제 낫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병 없이 사는 2부 이제 첫 번이 해독이에요. 해독. 여러분들이 이제 해독을 보시면 오늘 아침에 세수 안 하신 분 계세요? 없죠? 매일 열심히 세수하거든. 겉에는 열심히 닦아요. 피부샵 가서 얼굴 좋아지라고 계속 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네. 속은 다 썩었는데. 속이 건강하면요, 겉으로 나오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안에도.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화장품을 안 받았거든요. 네. 화장품을 한 번 바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얼굴 깨끗해요. 네. 그잖아요. 얼굴로 다 나타난다니까요. 피부로 다 나타나고. 근데 겉만 아무리 여러분들 해봐야 겉 살짝 이제 드러내고 맨살 나오면은 병자로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겉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샤워하고 목욕하고 이 세수해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속을 청소를 해야 돼요. 속을 청소 안 하면 이렇게 저 사진 보지만 어때요? 이쪽에 저쪽에 계신 분 저 몸에 뭐 들어 있을까요? 이제 몸에 들어 있는 걸 구체적으로 이제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몸에 지방질이 굳으면 담석이 생기거든요. 담석. 그 담석들이 결국은 이쪽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방광에도 생겼고요. 방광결석. 그죠? 여기 이제 요관에도 생기고 신장에도 생기고 간에도 생기고 그다음 저기 총당관 이런 데도 이제 결석이 생기는 거예요. 담석 결석이 생겨요. 그게 뭐예요? 쓰레기거든요. 쓰레기가 생겨가지고 결국은 우리 소통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소통만 되면 돼요. 그 막은 것을 없애주면 어때요? 소통이 되잖아요. 소통이 되면 다 건강하거든요. 그게 순환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쓰레기들이 몸에 엄청나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이제 두 분이 와서 했어요. 두 분이. 부부가 두 분이 와서 이제 어제 하루 종일 이제 보통 해독하려면 10시간 걸리거든요. 그런데 한 분은 이제 권사님이 이제 신랑을 모시고 왔어요. 신랑을 모시고 왔는데 신랑이 이제 장로님이세요. 근데 장로님은 그냥 한번 좋다니까 와본 거예요. 네, 어제 근데 하루 종일 시간이 있대요. 시간을 내고 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이 이제 제가 이제 이 상담을 해주고 오늘 시간 되면은 해독을 하십시오. 네. 그래서 어떨결에 권사님도 이제 하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신랑 건강이 안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떨결에 어제 이제 밤 9시까지 해독을 했어요. 네. 근데 장로님이 아침에 저한테 왔을 때는 좀 찝찝한 얼굴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저녁에 나갈 때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자기는 몰랐는데 대변에 이제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대변에 정말로 많은 이 담석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그게 어디서 나왔냐. 그 양반이 지방간이 있더라고요, 지방간. 지방간이 있는 걸 모르고서 이제 이걸 해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지방간이. 예. 그래서 그분이 오히려 저한테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저런 식으로 이제 담석들이. 그죠? 예. 예. 이런 식으로 간에서 이게 이제 많이 생기거든요, 이게. 예. 간이 그 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때가 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들입니다, 이게. 여기 나온 것들. 예. 예. 이게 담석들이에요. 우리 몸에 저런 게 엄청나게 많아요. 해보면 깜짝 놀래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제가 직접 사진 찍은 겁니다, 이게. 변독이 독해가지고요. 제가 사진 찍다가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다른 분이 이제 대변을 보고 이상한 게 나왔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서 찍거든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눈이 빨개요. 우리 직원도 눈이 빨개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변독이더라고요, 변독. 대변에서 나오는 독이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뭘 넣으냐? 방독면을 샀어요, 방독면. 진짜예요. 방독면 사가지고, 이제 찍어달라면 방독면 쓰고 이제 찍었어요. 이 사진들이에요. 예.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이 지방간 환자들, 여기, 예. 여기 지방간 환자들이 이게 이제 나온 거예요. 이 검은 것들이 다 이 담석이에요. 예. 어제도 이게 엄청나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몸에서 나온다는 거죠, 몸에. 이게 이제 뽑아놓으면 담석이 이래요. 예. 이걸 건져놓으면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 예. 이런 것들이 내 몸에서 나온다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런데도 나오던 말던 그냥 얼굴만 씻고 몸만 치장하고 그러고 있다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해보면 얼굴빛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피부 아무리 관리해도 속에가 저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순환이 안 돼서 얼굴빛이 달라요. 그런데 저걸 하고 나시면 얼굴빛이 달라져요. 예. 저도 깜짝 놀랐으니까. 그래서 저도 얼굴빛 괜찮죠, 그죠? 예. 저거 많이 합니다. 예. 이게 보시면 하여튼 그 깜짝 놀랄 정도로 이제 이렇게 많아요. 예. 대단하죠, 그죠? 여기 보면은 이 간 속에 이게 박혀 있죠, 담석이,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담낭 속에 담낭.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담낭 입구 이렇게 막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담낭 속에 들어가 있던 담석 빼낸 겁니다. 대단해요. 여러분도 없을 것 같죠? 나는 없지 하는 분들 하시면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암 환자든 뭐 이렇게 건강들은 이걸 먼저 해줘야 된다니까요. 수맥 막아주고 전기요에서 안 자고, 그죠? 몸 따뜻하게 하고. 근데 이게 이제 한의원에서도 이제 돈 받고 해줘요. 그런데 한의원에서 하면 잘 안 나오는 게 찜질방이 없잖아요. 내 몸을 따뜻하게 해야 이게 잘 나와요. 저게 돌덩이 같은 건데 이 우리 근육들이 꽉 붙잡고 있으니까 안 나와요. 부드러워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을 최소한 뭐 한 10시간에 계속 찜질방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하면은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저런 걸 먼저 해주셔야 돼요. 이 중병 있는 분들은 이제 기생충 이런 것도 결국 막거든요, 저걸. 우리 소통을 못하게 막거든요. 그래서 저런 걸 이제 해줘야 돼요. 눈으로 이제 보시면 깜짝 놀라죠. 나는 안 그럴 거다? 해보세요. 그런지 안 그런지.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경인데, 우리 몸의 모든 통증은 신경이에요. 그리고 오장육부로 연결되어 있는 게 신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물론 뭐 미국의 그 하버드 같은 데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국내에서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별로 없거든요. 예. 여기 보시면 이 신경입니다, 신경. 이 신경이 전기를 흐르게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선풍기에도 전기를 빼버리면 돌아가던 선풍기가 안 돌아가듯이 우리 사람 몸도 심장도 흉추 심장 같은 게 3, 4, 5번이거든요. 3, 4, 5번에 전기 코드 빼버리면 심장 멎어버려요. 그럼 우리 돌아가시죠. 그죠? 예. 그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신경이 하나님이 주신 생체 전기 흐르는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몇 볼트냐? 100mV. 100mV. 그런데 우리가 전기장판을 자요. 그러면 전기장판 몇 볼트예요? 220볼트잖아요. 220볼트에서 자니까 100mV가 힘을 써요, 못 써요? 고장 나버리죠. 그래서 저 전기에서 오래 자면 특히 이 머리 쪽에 병이 많이 생기거든요. 뭐 중풍이라든지 이렇게 갑자기 뭐 나는 이유도 몰라요. 병원에 가서 해봐야 뭐 내용을 몰라요. 지금 우리 역삼동에 이제 그쪽에도 가까운데 이제 한 분이 계세요.
근육이 굳어지는 병이 생긴 거예요. 그 영동 세브란스 갔는데 거기서 포기. 근데 그분이 제가 가서 진단해 보니까 수맥 위에서 계속 자고 있고요. 집을 어떻게 했냐? 심야전기 쓴다고 전체를 다 전기 장판으로 깔아버린 거예요. 제가 가서 딱 재봤더니 뭐 전자파, 전기, 수맥 그 위에서 사는 거예요. 그 10년 전부터 이제 이 몸이 이상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1, 2년 전부터 다 굳어가지고 이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마 의자를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안마 의자도 전기가 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잖아요. 저한테 어떻게 해달래요? 못합니다. 왜? 1번이 뭐예요, 우리가? 수맥, 전자파, 전기잖아요. 그 위에서 자고 있는데 저한테 뭐 도와달라고 해봐야 저만 욕먹어요. 왜? 되지가 않으니까. 낮에는 돼요. 낮에는 조금씩 좋아져요. 근데 밤에 또 거기서 8시간 자니까 원위치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은 안 돼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전기를 안 쓰고, 수맥을 막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하면 쉽게 돼요. 뭐 쉽게라는 저기는 그렇지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병원에서 못 하니까요. 그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죽을 날만 기다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자연치유를 배워서 그분한테 가르쳐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교육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기 전에 제가 여기서 하는 것도 결국은 먼저 교육을 시켜서 머리가 깨쳐야 되거든요. 머리가 깨치지 않으면 아무리 얘기도 안 되잖아요. 자, 신경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그 신경을 이제 강의를 주로 이제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대체학 오래 한 분이나 한의사나 뭐 한의학 박사도 신경을 막 모르니까 저한테 와서 강의를 들어요. 그런데 신경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육체적인 생사를 거의 주관한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통증은 다 신경에서 와요. 신경이 없는 데는요, 부러지고 이래도 아프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건 다 신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신경이 전부 지금 오장육부로 다 가 있잖아요. 그죠? 이건 현대의학에서 신경 해부학을 해보면 이렇게 된다고 다 돼 있어요. 의사들이 보는 그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그 위가 있죠, 그죠? 여기 간이 있죠, 그죠? 여기 심장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연결되어 있어요? 신경이 좌지우지해버려요. 신경이 지배를 해요. 그러면 근육이 움직이는 거예요. 왜? 전기를 신경이 넣어주니까 근육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관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다 신경에 전기가 흘러야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하는 것도 신경이 이 혀신경 쪽, 3차 신경 쪽으로 이 전기를 넣어주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전기 끊기면요, 이러고 있어야 돼요. 네,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신경 가는 길들,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가스가 차요. 가스가 차서 오래되면 그게 이제 젤로 되거든요, 젤. 그러다가 더 단단하게 되면 이게 이제 고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누르면은 이유 없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담 걸렸다고 하죠? 여기 갈비뼈에 있는 데가 여기 이 신경이 굉장히 그물망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가스가 차다가 나중에 이제 그 지방질 이런 것들이 차면은 결국은 그게 담이거든요. 그럼 담이 신경을 누르면은 담 걸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심하게 오시는 분, 자주 오는 분은 담이 몸에 많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흉추신경이 있잖아요. 흉추신경이 거의 다 오장육부로 가는데 머리에 12신경, 그 다음에 경추, 목 뒤에 8개 신경, 그 다음에 흉추에 12개 신경, 요추에 5개 신경, 천추에 5개 신경. 이 신경이 우리를 죽이고 살리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특히 이제 여기 흉추신경 같은 경우에 여기 심장이 있는데 심장 같은 거 3, 4, 5번 흉추 3, 4, 5번 신경이 뭐가 끼었다. 그러면 이제 부정맥도 오고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신경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조금 알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가 아프다 이런 걸 금방 알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요추하고 천추가 이 밑으로 내려가요. 여기 요추하고 천추하고. 디스크 잘 생기는 게 요추 4번, 5번이거든요.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서, 내가 이제 이 정면하고 여기
양쪽에 이게 아픈 것은 어디냐면 요추거든요. 요추 아프긴 아픈데 이게 이제 몇 번인지는 이제 또 다 이 분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엉덩이 뒤쪽으로 아프다. 이건 요추가 아니에요. 천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한의원에 가보시면 신경을 이제 한의사분들이 잘 몰라요. 왜? 한의대학에서는 이게 서양의학이기 때문에 안 배우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세요. 예를 들어서 엄지손가락이다. 엄지손가락은 경추 6번이에요. 목에서 와요. 근데 다른 데 막 저기 오고 혼나요. 여기 경추부터 손대야 돼요. 이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은 어디서 오냐? 경추 7번에서 오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그 다음 다섯 번째 손가락은 경추 8번에서 와요. 그 신경도가 정확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의사분들이 이제 그걸 배워가지고 사실 침을 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의사분들한테 잘못 침을 맞으면 그 문제가 좀 돼요. 왜? 침이라는 건 어디다 놓죠? 신경에다 놓는 거예요? 혈자리에다 놓잖아요. 그죠? 혈은 뭐예요? 에너지 흐르는 길에다가 이제 인터체인지, 에너지 흐르는 길에 인터체인지가 다 있어요. 거기에다 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혈자리에 놓아야 되는데 혈자리가 잡는 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신경에다 놓는다고요. 신경에다 놓으면은 어떻게 돼요? 신경이 마비가 오죠. 그래서 척추 같은데 침 잘못 맞으면요 마비가 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의사분들 이런 분들 강의할 때 신경을 모르면 침을 놓지 말아라. 왜? 마비가 오잖아요. 마비. 신경은요 꽂아놓고 가만히 있으면 마비가 와요. 그래서 신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자극만 줘야 돼요. 자극만 주면 수축된 게 원위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한의사가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아프다, 침을 놨는데 아프다. 그건 어디다 놨어요? 신경에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빼달라고 그래야 돼요. 반드시 빼달라고 그래야 돼요. 이런 데는요, 이런 데 뭐 이렇게 조금 이 손가락 같은 이런 데는 괜찮지만 이런 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데 침 잘못 맞으면요 병신될 수가 있거든요. 네.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네. 그런데 나는 조금이라도 이렇게 내가 아픈데 침을 잘못 놔가지고 내가 더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프면은 무조건 빼주세요. 그래. 네. 뭐 제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빼달라고 그러세요. 뭐 김민선 원장이 신경이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빼달라고 그래요. 제가 아프니까 빼주세요. 왜? 한의사 앞에서 잘난 체 해봐야 도움이 하나도 안 되거든. 그죠? 의사 앞에서 가서 이 얘기 해봐야 안 돼요. 나만 손해라. 그러니까 그냥 아프니까 빼달라. 다시 놔달라. 그래서 몇 번 이제 안 아프면 그건 혈자리에다 놓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별거 아닌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경이 금붕말처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잘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신경을 망가뜨리는 게 가스라고 그러죠. 가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손발 따주는 거예요. 어제도 장모님이 손발 따는 걸 되게 겁이 많으시대요. 그 권사님이 저한테 이제 미리 정보를 주는데 우리 장로님은 나보다 더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정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집에서 권사님이 손발을 따주려고 그러는데 겁나서 못 한다고 그러더래요. 그 제가 어제 딱 따줬어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집에서 권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서로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권사님 저한테 그래요. 우리 장로님 자주 데리고 와야겠다고. 왜? 사람이 변하니까. 자꾸 병원만 얘기하고 하는데 간단한 것들은 얼마든지 이걸로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주 데려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자, 다음에 이제 우리 틀어지면 아까 신경이 오장육부로 다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신경이 이렇게 눌린다고요. 눌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위로 가는 신경이 눌렸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전기가 100mV 전기가 50이 가야 되는데 이게 눌리니까 어때요? 30밖에 못 간다. 그러면 20만큼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망가지는 거거든요. 거기서 모든 게 다 오더라 이거죠. 암도 그러고 뭐 하여튼 모든 질병은 다 이 신경에서 오더라 이거죠. 신경을 눌러주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그게 바로 병이 되더라고요. 여자분들이 이제 이 근종이 많이 생기세요. 제가 상담하는 게 위는 아예 모르고요. 근종으로 왔다가 제가 이제 신경을 딱 만져보면 위가 문제가 있어요. 거의 다 근종 있는 사람은 위가 100%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근종이 생길 정도면 순환이 안 되거든요. 그럼 위 순환은 당연히 안 되거든요. 그럼 그분은 보나마나 위가 문제가 있어요. 근종도 원래는 위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생기기가 쉽거든요. 왜? 순환이 안 되니까.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죠? 운동 않고.
그러니까 여기에 순환이 돼야 될 게 가운데서 딱 막혀버려요. 그리고 특히 아랫배 찬 분들, 손발 찬 분들은 근종이나 위가 굉장히 빨리 굳어요. 그러니까 굳는 게 뭐예요? 순환이 안 되니까. 이끼가 빨리 흐르는 물에는 이끼가 안 생기잖아요. 이쪽만 보고 오니까 저분들이 싫대.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제 이렇게 순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막히니까 거기서 이제 이끼가 생기는 거거든요. 고여있는 물에 이끼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이끼가 생기니까 이제 거기서 뭐가 생겨요? 근종이나 종양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종 생긴다고 그냥 병원만 가서 할 게 아니고, 병원 가서 이 자궁을 드러내면 또 문제가 뭐가 돼요? 또 여기 이제 다른 데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방법은 수술하는 거 이런 것도 뭐 정 안 되면 해야 되지만 문제는 순환이 되게 만들어야 다른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작은 근종이 있어. 그래. 그거 근종 생겼으니까 떼어내. 이거 저기 심장에 뭐가 끼었네. 심장 떼어내. 위 문제 있어. 위 떼어내. 하다 보면요. 다 떼어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살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힘들어도 시간이 걸려도 꾸준히 하면 되더라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생충 대단하죠. 그죠? 여러분들 이런 줄 몰랐죠. 여기 이빨 사이에도 이 기생충 엄청나죠. 그죠? 이 세포 속에서 기생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머릿속에. 아까 제가 머리 얘기했죠. 머리 실제 기생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동네 이제 약국에 가면 이제 오늘 기생충 약 다 떨어졌네, 이제. 구충제를 사서 드셔서 2통을 사세요, 2통. 2통이면 4개. 4개인데 오늘 저녁에 먹고 내일 저녁에 먹고 모레 저녁에 연장 3일을 먹는 거예요. 3일을 먹고 일주일 있다가 하나를 드세요. 그게 6개월에 한 번씩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뇌가 기생충으로 다 이렇게 손상이 돼버렸어요. 근데 모른다 이거죠, 모른다. 그럼 우리는 미리 저거 알 필요도 없고 그냥 미리 먹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들도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애들 멍청하다고 여러분들 막 공부 잘하라고 해봐야 부모가 잘못하면은 애가 멍청할 수밖에 없죠. 저런 기생충이 머리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절대 애가 건강하다든지 그 다음에 공부를 잘할 리가 없겠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방대한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몇 개만 여러분들 건져도 여러분들 본점 빼요. 자, 다음 해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금속.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먹는 이 상추나 이런 데도 중금속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먹으면 결국은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이렇게 나타나면 이제 뭐 끝났지만 그러기 전에도 많은 증상들이 생겨요. 머리가 아프다든지 뭐 기억력이 희미해진다든지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기거든요. 그러면 중금속을 우리가 있는 거 뽑아내고, 그죠? 안 먹으면 좋은데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식당 가보세요. 식당 가면 그게 다 뭐예요? 화학약품이잖아요. 그래도 먹어야 굶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전도 다니시다가 배고프면 뭐 먹어야 되잖아요. 예? 안 먹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먹는 게 다 뭐예요? 문제가 있거든요. 뭐 미온부터 해서 식당에서는 미온을 안 치면 안 돼요. 예. 맛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입맛이 그 미온에 이제 길들여져 가지고 안 먹으면은 이제 미온을 안 치면은 맛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온 치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게 아니니까 몽땅 치니까 사람들이 더 맛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막 몽땅 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집은 맛있는 식당. 예. 그러면 여러분들 건강에는 적이죠. 그죠? 예. 그걸 이제 계속 먹다 보면 여러분들 몸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왜? 쌓이면 망가지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걸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해독을 해주셔야 돼요. 해독. 예. 안 먹을 수는 없는데 이게 몸에 쌓이는데 이제 쌓인 것을 뽑아내는 방법은 이제 해독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예. 이제 안 먹는 방법은 집에서 안 먹는 방법은 이제 초음파 세척기를 쓰는 거고요. 밖에 나가서는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먹을 수밖에 없는데 아니면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셔야 하는데 그게 또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독을 해야 이제 저런 것들이 없어지거든요. 예. 세균과 바이러스 사진을 제가 보면서 야, 진짜 예쁘네. 진짜 예쁘죠, 그죠?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게 더 많더라고요. 예. 우리 저기
총각 때 결혼하기 전에 어떤 얘기 했냐면, 이쁜 여자는 뭐래요? 얼굴값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지만, 실제로 예쁜 여자분들 많이 보려면 어디 가요? 예. 강남에 눈사람 가면 진짜 이쁜 여자들 많거든요. 근데 그게 도움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이 참, 바이러스, 이거 참 이쁘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내 몸을 망가뜨리거든요.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죠. 그죠? 우리 손에도 세균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퇴치하는 방법들, 이런 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일 수는 없거든요. 네. 암이나 감기나 이런 균들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내가 감기약을 예를 들어 먹었어요. 그러면 감기균이 죽어야 되는데 절대 안 죽거든요. 몸에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저랑. 그런데 제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나타나죠. 감기도 괜찮다가 내가 몸이 약해지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면역력을 올려주면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지가 않아요. 내 몸에는 저런 것들을 없앨 수가 없어요. 수조 개가 제 몸에 살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을 조용히 하게, 얘들이 시끄럽게만 하면 되잖아요. 여기 강의 들으러 왔는데 여기 저 뒤에 앉아가지고 시끄럽게만 아주 강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저기 가만히 앉아있다고 막 가서 쫓아내려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냥 가만히만 앉아있으면 돼요. 자리도 몇 개 비었는데 거기도 채워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면역력 올려주는 이제 방법을 이제 쓰면 됩니다. 그래서 면역력 올리는 방법은 아까 여러 가지 얘기했죠. 수맥이나 전기에서 하면 일단 면역력이 떨어져요. 몸이 차면 떨어져요. 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지키면 되거든요. 예. 우리 지구상에서 제일 오래 살았던 분이 누구예요? 무드셀라죠. 몇 살? 예. 이분이 왜 오래 살았냐? 이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일단은 궁창에 궁창이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24도의 습도가 1년 12달 이렇게 유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 뭐냐? 생채식을 했다는 거거든요. 생채식. 생채식은 뭐예요? 생식. 화식에 대체하는 말. 반대되는 말. 그러니까 센 걸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 그래서, 센 걸 많이 먹으면, 실제로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익힌 순간에 그 생명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화식을 많이 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이제 병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제 무드셀라가 969살까지 살았는데, 그 뒤로 400살, 200살로 이제 수명이 자꾸 떨어지거든요. 다른 요인도 있는데, 생식을 이제 안 하면서 불이 발견되면서 이제 화식을 하게 되거든요. 불에다가 익혀 먹고 튀겨 먹고 구워 먹고 삶아 먹고 하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병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수명도 훨씬 더 짧아졌다는 게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생식을 많이 하시는 분은 건강해요. 조금 마르긴 말라요. 저도 하루에 한 끼 이제 생식을 하는데 이렇게 다이어트 하실 생각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그냥 생식하시고 하루에 2끼만 하시고 운동 좀 하고 이렇게 몸 따뜻하게 해주면 그냥 빠져요.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몇십만 원 되는 거 사 먹고 이렇게 해서 빼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만의 말씀이에요. 먹는 순간에 괜찮지만 또 끊으면 또 쪄요. 근본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좋은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너무 급해요. 이 생식과 이제 음양 식사법. 생채식은 여러분들이 생식을 한 끼씩 하시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아침에 그 현미라든지 이렇게 가루로 낸 것들 있잖아요. 선식은 안 돼요. 생식. 선식과 생식은 다른 건 생식은 센 거고 선식은 한번 볶은 거예요. 볶아서 가루 낸 거예요. 선식 말고 생식을 한 끼씩 드시면 굉장히 좋아요. 왜? 만나도 생식이잖아요. 그죠? 그거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땅에서 40년간 견뎠거든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음양식사법.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하려면 음양식사법 같은 것도 한 2시간 강의를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하나씩. 그런데 핵심만 얘기한다면 뭐예요? 여러분들, 해가 있을 때는 물을 가급적이면 먹지 말아라. 네. 음양식사법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물을 언제 먹느냐? 아침에 일어날 때, 밤에 자기 직전에. 그러니까 해 떨어지면 먹으라 이게.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네. 왜? 원리는 간단해요. 우리가 해가 있을 때 영양소를 만들거든요. 그죠? 영양소를 열심히 만들어요. 밥 먹은 것이 이제 위에서 소화돼서 그 소장에서 영양소 흡수를 해서 우리 세포에 간하고 이제 간에서 글리코스라는 에너지 원료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 글리코스를 세포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에너지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찬물을 갖다가 한 바가지 막 먹는 거야. 시도 때도 없이. 그러니까 열이 있어야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와버리니까 에너지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도 물을 많이 먹어버리니까 위산이 소화를 시키잖아요. 그죠? 위산하고 연동운동이 소화를 시키는데 위산이 지금 막 소화시키려고 하는데 물을 잔뜩 먹어버리니까 또 위산이 물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소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소화가 안 되니까 뭐예요? 분해가 안 되니까 에너지를 못 만들죠. 전부 대변으로 나가버리죠. 이해하시겠어요?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햇볕이 있을 때는 물을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상품 부족해서요. 상품 못 주겠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햇볕이 있을 때는 물을 먹으면 안 된다. 물론 어쩔 수 없이 물을 먹을 때는 최소한으로 먹는다. 그 대신 찬물, 따뜻한 물. 이제 교육이 제대로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따뜻한 물을 그렇게 이제 드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옛날에 아주 대단한 카이스트 교수가 막 찬물 먹으라고 막 떠들고 다니는데 그 결과 국민 건강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알거든요. 지금 생기는 것마다 뭐가 생겨요? 커피집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정신병이 엄청나게 많이 생길 거란 얘기예요. 불면증, 우울증부터 정신병이 엄청나게 생겨요. 왜? 커피에 있는 카페인이 누적이 되면 생기거든요. 근데 그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네. 저는 역삼동에 막 생기는 것마다 다 커피점 생기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망하고 흥하고는 저는 관심이 없고 단지 국민 건강 쪽으로. 체력은 국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음양식사법은 그 물을 이제 적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뭘 먹어요? 따뜻한 차를 먹잖아요. 그것도 100도씨로 안 먹잖아요. 내 몸에 맞게끔 우려가지고 먹는다고 그러죠. 그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그 차를 한 잔을 특히 생강차 같은 거. 생강차에다가 대추 타고. 근데 파는 건 드시면 안 돼요. 파는 거. 뭐 좋다고 막 차 타주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한번 여러분들 영양 성분표 딱 보세요. 거기가 생강 6%에 설탕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건 생강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 설탕물이지. 그죠? 그거 드시면 안 돼요. 생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 집사람이 그 잘하더라고. 잘라가지고 말리세요. 바짝 말려야 돼요. 바짝 안 말리면 곰팡이 있어요. 바짝 말려가지고 그걸 이렇게 물에 타서 이렇게 먹으면 돼요. 정말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몸에 찬기를 다 없애거든요. 생강이. 몸이 따뜻해. 한 6개월만 드시면 몸이 따뜻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한 끼는 생식을 해라. 그 다음에 그 햇볕이 있을 때는 물을 적게 먹고 햇볕이 달이 뜰 때, 그러니까 해가 질 때는 물을 좀 많이 먹어라. 음양식사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먹는 방법은 여러 가지 섞어서 야채, 특히 이제 그 여러분들이 좋은 게 이제 감자, 양파, 마늘, 그죠? 이런 것들. 이따 퀴즈에 나올 거예요. 네. 자, 퀴즈가 바로 나와버렸네. 오늘 1번 퀴즈는 이 사과, 여러분들 깎아먹는 사과는 아니에요. 깎아먹는 사과는 아닌데 이게 이제 수맥을 막아요. 여러분들 이제 거짓말이라고 할지 몰라가지고 제가 잠깐 시범을 제가 보일게요. 우리 그 사랑부 저기에도 수맥이 많이 흘러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데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더라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중환자들 글로 피해서 앉으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자 볼게요. 어떤 방향에서 오는지 제가 돌아볼게요. 이 방향은 아니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걸 뭐 모르니까 어쩔 수 없죠. 그죠? 저는 조금 빨리 알았다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자, 나왔던 내용 중에 이 식물들의 공통점 1번을 맞추신 분은 사과 4개. 자, 해답을 말씀하시겠습니다. 뿌리식물.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네. 맞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걸 침대에 쓰시죠? 침대 밑에 구퉁이에다가 4개를 놓으세요. 노나 쓰면 안 되나? 노나 쓰면 안 되나? 이걸 침대에 방 작은 데는 4개 구퉁이 놓으면은요, 아까 여기 보셨죠? 수맥이 없어져요. 저 안에 특수 광물질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넣어놓은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전기 쓰는 것은 다 이 전자파 말고 유도 전류가 흘러요. 그 유도 전류를 저기 체크하는 기계예요. 네. 자, 보세요. 전기를 쓰는 것은 이건 괜찮네요. 이건 괜찮고 어때요? 소리 들리죠? 여러분들 전기장판 쓸 때 이걸로 체크를 해보시면 다 알아요. 근데 거의가 흐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품 이름 알아맞추기. 어디 식품 이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기 있는 거요. 고구마, 감자, 도라지, 마늘, 마, 요거 연근, 저기 양파, 요거 삼.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먹어야 될 음식이 중에서 가장 좋은 겁니다. 이 뿌리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몸이 따뜻해지고 건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뿌리 음식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위 안 좋은 분들은 산마, 생감자, 산마, 그 다음에 저기 양배추 3개를 갈아 먹으면 위가 좋아집니다. 기력도 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수시로 먹는 게 보약이거든요. 자, 다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 표가 뭐냐면 일본에서 분석한 거예요. 지금 여기 비타민 C 같은 경우에 52년도에 그 시금치에서 150이 나왔어요. 150. 그런데 93년에 몇 나왔어요? 8 나왔잖아요. 영양소가 150이었던 게 8로 줄어버린 거예요. 똑같은 시금치 한 단인데 왜 그래요? 우리 그 토지가 오염돼 버렸거든요. 산성비 때문에 미네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 미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낙엽이 썩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금 더 가면은 이제 사람 몸도 썩지가 않는 거죠. 예. 미생물이 결국 분해를 하는데 그 분해를 못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양소를 이제 먹여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시금치를 50년도에 이 시금치 한 단이 결국은 시금치 몇 단을 먹어요? 20단. 지금은 한 거의 30단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자료가 언제 거냐면 90년대 자료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일본의 전문 식품 그 영양학 검사하는 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정확하거든요. 예. 이해하시겠죠? 왜 여러분들이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지. 예.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영양제 안 먹어도 되는데 이런 걸 보면 진짜 먹어야 돼요. 예. 자, 다음에 또 보시겠습니다. 복식호흡. 정말로 복식호흡이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복식호흡은 여러분들이 코로 숨을 쉬려면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코는 그냥 막아놓고 아랫배로 먼저 이렇게 풍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풍선을 들어간다. 그 다음 풍선을 이렇게 내쉰다. 이렇게 하면요 자동적으로 내가 이렇게 눕히면 공기가 들어가죠. 그죠? 들어오면은 이게 나오고 내면은 그러니까 이것만 작동해야 돼. 여기는 신경 쓰시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쉽게 안 되거든. 훈련을 해야 돼. 훈련. 그래서 아랫배 내밀고 그다음에 아랫배 들어가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여기가 공기가 이렇게 아랫배를 내미니까 자연적으로 공기가 딸려 들어오죠. 그죠? 그리고 이걸
이 안으로 이렇게 쭉 집어넣으면 공기가 밖으로 나와요. 그리고 중간에 잠깐 멈추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들어 마실 때는 코로 들어 마셔야 돼요. 왜? 병균들이 들어가니까. 그럼 코는 여기 이제 털들이 있어서 다 막아주잖아요. 내쉴 때는 입으로 내쉬고. 그 방법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한 방법인데 정말 효과져요. 여기 옛날에 이제 어린이들은 태어나면은 복식호흡을 해요. 근데 이제 커가면서 우리가 폐를 쓰기 때문에 이제 폐로만 숨을 쉬죠. 횡격막 밑으로 우리 단전으로 숨을 쉬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산소가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소가 영양소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이게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훨씬 더 몸이 건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돈 안 들고 가장 쉬운 운동법이잖아요. 그죠? 짐볼 운동은 짐볼 사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돈 안 들어요. 그죠? 시간만 내시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하고 저녁에 주무실 때 한 번씩 하시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자세는 이런 자세를 취하시면 돼요. 그죠? 일단 가부장하고 펴는 자세. 내가 이제 아랫배에 손을 대는 게 좋아요. 아랫배. 왜 그러냐면 내가 이게 풍선처럼 튀어나왔나 들어갔나 이걸 손으로 이제 느끼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전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북극곰이 피부가 굉장히 두껍잖아요. 왜 그래요? 밖이 차니까. 우리 유전자는요, 반드시 스스로 치유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병원에, 여기 그 칼로 여기 찢어졌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치료를 안 해도 이건 낫게 돼 있어요. 의사들이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이 나를 치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은 자연적으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북극곰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피톤치드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 나무가 나를 보호하려고 내놓는 냄새예요. 그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죠? 다른 곤충들한테는 아주 안 좋죠. 그 냄새를 맡고 다 도망가니까. 그래서 내뿜는 게 피톤치드예요. 별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동물도 이제 몸속에서 밖이 차니까 어때요? 추위가 내 몸으로 안 들어오게끔 이렇게 피부가 두꺼워지는 거거든요. 차면은 스스로 그렇게 생겨요, 지방질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찬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위에서 이 근육, 종주근, 유주근, 사근 세 개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이 두꺼워진다고요. 여러분들 피부가 저렇게 두꺼워지면 운동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위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위가 굳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물 먹으면 먹을수록 위가 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물 열심히 드세요. 네. 자, 이제 또 다음에 주전자 손 들어보세요. 주전자. 그 다음에 컵. 아직도 컵이 있으시네. 다 주전자 따뜻한 물 먹어야죠. 그죠? 주전자는 따뜻한 물. 이건 얼음물. 어떤 거 먹으라고요? 주전자물. 이제 교육이 제대로 돼가네. 그 따뜻한 물 항상 드셔야 돼요. 온도는 40도. 너무 뜨거운 물도 안 됩니다. 40도. 내 몸이 36.5도. 먹을 때 식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온도를 올려서 40도. 그래서 찜질도 40도. 그래서 우리 찜질방은 37도에서 40도예요. 온도가 항상 일정해. 여러분들이 고온 사우나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 몸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포가 어디서 살아요? 몇 도에서? 36.5도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70도 이렇게 90도 해보세요. 자극이 가잖아요. 자극이. 내가 가장 사는 이 환경이 제일 좋거든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그 가양동에서 사는데 어디 뉴욕 가서 살으라고 봐요. 불편해서 살겠어요? 못 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장 주변 환경이 편한데 이게 36.5도니까 우리 온도도 다 36.5도. 물론 순간적으로 이렇게 찬 거 이런 것도 좋지만 이게 그 자기 온도와 맞는 게 가장 좋습니다. 유럽 사람들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나와 앉아 있겠어요? 누워 있겠어요? 왜 그럴까요? 일광욕. 유럽에는 햇빛이 부족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일광욕 해요? 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데 요즘은 할 필요가 있어요. 왜? 햇볕 볼 시간들이 없잖아요. 저도 이제 햇볕 볼 시간이 별로 없는데 햇볕이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햇볕을 안 받으면
비타민 D가 안 생겨요. 그래서 우울증이 생겨요. 그래서 우울증, 불면증 있는 사람들은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1시간을 햇볕을 보셔야 돼요. 운동하면서. 그래서 저녁 운동보다 아침 운동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14시간 후에 이제 그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 호르몬이 나와야 제가 잠을 자고 그다음 우울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원칙도 모르고 뭐 우울증약 백날 먹어봐야 안 된다니까요. 더 내 몸만 상하지. 네. 보세요. 햇볕을 보니까 막 비타민 D가 막 떨어지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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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우리 뇌하수체에서 여기 이제 햇볕이 들어가면 여기 송과체하고 뇌하수체에서 호르몬을 만드는 거예요. 멜라토닌 호르몬. 그게 여기 보세요. 여기서 아침 7시에 안 나오잖아요. 별로 안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호르몬을 이 햇빛을 쬐면 나중에 이제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 봐도 자연치유가 과학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간단한 거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걸 하면 다른 건강법보다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침에 햇볕을 많이 쬐야 비타민 D가 만들어져요. 햇볕을 안 보면 비타민 D가 안 만들어져요. 골다공증 같은 거 왜 생겨요?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햇볕을 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햇볕 그냥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쬐라고 준 거거든요. 열심히 쬐이세요. 그 다음에 운동법. 자, 운동 중에 제일 좋은 운동 방법은 사실 승마. 말 타는 거. 그렇다고 여러분들 요즘 신문 광고 나오는 그 승마 기구 사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비싸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 기계보다 더 좋은 것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 기계 100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 짐볼 운동 하나 하면은 23,000원이야. 그럼 그 기구보다 더 좋은데? 그래서 승마를 하면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 승마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가 줄넘기. 그렇다고 내일부터 줄넘기 하지 마세요. 다 무릎 나갑니다. 무릎이 이제 약하니까 뛰면은 아프잖아요. 근데 뛰는 운동이 제일 좋은데 그 줄넘기도 못 하죠. 승마도 못 하죠. 그러면 하지 말란 얘기냐? 아니에요. 또 방법이 있어요. 그게 짐볼이에요. 짐볼 혹시 아세요? 큰 공을 운동이 3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뛰는 이렇게 오장육부가 움직여요.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틀어주면은 소장 대장에 있는 숙변들이 빠져요. 이렇게 쫙 돌려줘요. 그 다음에 딱 누워가지고 공 등에다 놓고 이렇게 하면 허리가 쫙 펴서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간단히 그 3가지 운동 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벨트 마사지 운동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운동기구를 뭘로 쓰냐? 저는 치료기로 쓰거든요. 여러분들 신경을 저한테 조금만 배우시면 요실금 같은 거 어제도 우리 사무실에 누가 요실금 와서 기계 파는데 그게 얼마냐면 240만 원이더라고요. 나는 저거 그냥 하는데. 그걸 갖다 나보러 팔으래요. 이제 물론 아주 뭐 비싼 것도 좋은 거 있지만 다른 대안이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이 벨트 마사지로 우리 그 요실금은 천추 2번, 3번, 4번 신경이에요. 그럼 천추가 어디예요? 여기거든요, 여기. 여기다 벨트 마사지 딱 대고 하나는 약간 위에다 대고 요추 1번, 2번 하고. 그 다음에 앞에 또 있어요. 앞에도 여기 생식기인 데가 이제 천추 2번, 3번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만 달달달달달 떨어졌어요. 여기도 요실금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누구라고 이 얘기는 않지만. 그런데 10번 정도 하시면 10번 하는 동안에는 이제 기저귀를 차고 오셔야 돼요. 오줌이 막 나와요. 그런데 10번 하니까 거의 줄어드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게 바로 이 자연주의의 신비인데 그 자연주의 신비가 결국은 운동 하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제 생체 활성 건강 체조라고 해서 오늘 이제 여기 끝나면 또 바로 이제 제가 저기 임마누엘 복지센터 가서 이제 1시간 반 동안 이걸 가르쳐 줘요. 근데 가르쳐 주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신경을 늘려주는 체조기 때문에 변비 있던 사람이 막 변비가 없어지고 막 이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요. 왜? 다 신경 문제거든요. 저는 알거든요. 신경 문제라는. 그래서 신경을 늘려주는 운동하니까 저녁에 잘 때 쥐도 안 나죠. 뭐 이건 또 알려주고 가야겠네. 여러분들이 주무시다가 쥐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옆에 뭐 신랑 깨고 막 이러지 마세요. 이제 간단하게 시간이 없네. 이걸 쫙 펴보세요. 앞으로 손을. 발도 똑같이 그리고 앞으로 당기세요. 쫙 당기세요. 당겨서 그냥 있으면은 쥐가 안 풀려요. 좌로 우로 돌리고 이렇게 돌려보세요. 그대로 당긴 상태에서. 그럼 당기죠.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금방 쥐가 풀려요. 예를 들어서 쥐가 났다.
혼자 그냥 바로 올리세요. 올려서 쫙 당겨. 당기고 우로 이렇게 돌려. 최대한 돌리세요. 그 다음 좌로 돌리세요. 이렇게 우로 돌리고 좌로 돌리고. 그러면 거의 아주 심한 경우 아니면 99%다 없어져요. 이것만 하나 배워도 여러분들 오늘 정말로 잘 왔다고 생각할 거예요. 해보세요. 해보시면 정말 놀래요. 그게 신경을 아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신경 모르면 절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우리가 자극시켜주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양의학 생체시계인데, 이건 지나가고요. 이것도 이제 생체시계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봐도 여기 하루 중에 잠자는 시간에 여기 성장 호르몬도 많이 나오고요. 애들도 10시 전에 재워야 돼요. 왜? 키 안 큰다고 하지 말고 이런 원리를 알아라 이거죠. 호르몬이 낮에는 안 나오거든요, 잘. 근데 밤에 10시 넘어서부터 잠자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잘 때는 저도 그렇게 이제 잘 못 오는데 10시 전에는 사실 자야 돼요. 이게 가장 좋은 호르몬들이 여기서 다 나오거든요. 여기 보세요. 여기도 멜라토닌도 그러고 다 잠잘 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결국 10시에 자서 새벽에 일어나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건 이제 과학적으로 다 증명한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이제 10시에 주무셔가지고 새벽에 일어나는 게 훨씬 좋아요. 이게 이제 그 서양 그 의학에도 이게 정확히 나오니까요. 현대의학으로 이게 분석한 거니까요. 그래서 휴식과 잠은 강아지나 개도 자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편하게 자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야 건강지키거든요. 다 하고서 아이고 계속 밤새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3일만 밤새보세요. 3일만 굶겨놓으면 뭐든지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3일만 잠 안 자면요 못 견딥니다. 그리고 10년간 잠 못 잔 사람 봤어요.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막 마귀처럼 변해버리다가 얼굴이. 10년간 잠 못 잔 사람. 근데 그게 열로 하니까 다 풀어져요. 열로 하고 아침 운동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풀어지더라고요. 우리가 따주기요법이라고 해서 보일러, 저쪽에 있는 게 보일러예요. 보일러가 물에 찼을 때 이 온도를 올려도 이렇게 안 돕니다. 그럼 구멍만 뚫어주면 되거든요. 그게 이제 따주기요법이에요. 그래서 손발을 이렇게 우리 따주기 그 침이 있어요. 그 침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따주면 여러분들 그 몸에 찬 가스가 빠져서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하는 특수침, 이 손에다가 막 침을 100개씩 꽂고 하는 거거든요. 진짜 효과 좋아요. 저기 분당에 할렐루야 가면 거기 2층에 20분이 봉사를 해요. 그런데 전국에서 올라와요. 저도 거기 가서 이걸 알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운다면 여러분들이 최고의 무기가 됩니다. 신경. 아까 이제 제가 여기 그 엄지는 경추 6번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건 7번, 이거 8번. 이게 다, 그 신경해부학 의사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신경 자극심이라고 이렇게 머리 이렇게 신경에다가 자극만 해주는 거예요. 침을 꽂아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 따주기요법 침, 사열침 2개만 가지고 있으면 진짜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약초온침이라고 해서 암 환자들이 사실 이게 최고 좋아요. 암 부위에 열을 직접 넣어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거든요. 유분피를 태워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열이 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연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을 만약에 하신다면 제가 무료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런 게 필요하다 하면 우리 사무실 오시면 제가 다 무료로 가르쳐 줘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약속 온 대로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이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일본의 이리와디 그 저수지의 물이에요. 똥물이죠. 그죠? 물의 결정체가 다 깨졌거든요. 그런데 이 물을 놓고 500명이 증부기도를 합니다. 근데 물의 결정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는 증거입니다.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또 제가 설명 해드리겠지만 이게 일본의 그 에모토 마사루라는 교수가 이걸 실제로 다 검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내 몸이 물이기 때문에 내 몸이 바뀌는 거예요. 내 몸의 물의 결정체. 내 몸의 물이 70%잖아요. 그 물의 결정체가 바뀌어가지고 이 똥물의 물의 결정체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거든요. 대단하죠. 기도를 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찬양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찬양을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찬양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요, 중환자인데도 몸이 잘 안 아파요. 제가 희한하다 왜 그럴까? 여기서 이제 해답을 찾은 거죠. 여기 찬양하는 이 결정체들, 물의 결정체가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이렇게 찬양을 듣기 전, 그 이제 좋은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클래식 음악 이런 것들이 여기서 다 깨져요. 물의 결정체가. 근데 이 좋은 음악을 듣고 나면 이렇게 물의 결정체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와 찬양은 영적인 과학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증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나무도 사람도 좋은 음악 들으면요 치료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음악 치료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색채 치료도 있고 그런데 음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결국은 파동이에요. 파동으로 이제 집약이 돼요. 그래서 미래 대체학이 이제 파동학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이제 그 사람, 그다음 장기, 그다음 조직, 그다음에 여기가 세포, 그죠? 그다음에 여기가 분자, 그다음에 원자, 그다음에 이 핵, 그다음에 여기 핵 안에 양성자 안에 이 끈, 파장, 이 에너지 모든 게 여기서 다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파장이 결국은 우리 에너지예요. 여러분들 암 수술 하려다가 암이 금방 번져가지고 이렇게 다시 그 닫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포는요 코드가만 맞으면 순간적으로 쫙 번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동영상으로 보면 파장이 다 움직여요. 그 동영상이 이제 여러분들 아마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볼 수 있을 거예요. 끈이론이라고 그거거든요. 그래서 현대의학이 지금 발견한 게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의학적으로 우리 치료에 이용하는 게 이게 파동의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파동 기계도 있고 이게 이제 오라 사진인데 우리 몸 그다음에 나뭇잎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걸 직접 이렇게 과학적으로 지금은 다 찍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걸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제가 먼저 할 테니까 선창을 할 테니까 여러분 같이 따라 읽죠. 우리의 건강은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싶은 사람은 자연치유의 원리를 스스로 배워서 나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해야 합니다. 오직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것은 본인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실천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 내용. 여러분들이 아무리 알아도 이걸 아는 걸로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이걸 알고 어떻게 하라고요? 실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물론 뭐 제가 아주 중요한 부분만 설명했는데 그리고 오늘 배운 걸 활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 지키는데 아주 귀중한 이런 자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